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마음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살아왔는데 왜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까? 배우자와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요즘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 직장에서 은퇴했더니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줄고 관계가 어색해졌다. 오랜 친구들과 만나도 예전 같은 재미가 없고 자꾸 옛날 얘기만 반복하게 된다. 자식들이 다 커서 독립했는데 왜 부모인 나와는 점점 멀어지는 걸까? 동네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나를 그냥 꼰대 취급하는 것 같아서 서운하다.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하시죠? 60대가 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지고 사람들과 소통하기 어려워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부터 90년 전 미국의 한 농부 아들이 발견한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데일 카네기. 그가 쓴 책 한 권이 전 세계 6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9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베스트셀러예요. 왜일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방법들이 우리 60대에게 특히 더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얻게 됩니다. 자녀들이 다시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는 방법,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 법,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지혜. 정말 실용적이고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인간관계의 황금 법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이 아깝지 않을 거예요. 아니,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데일 카네기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데일 카네기는 1888년 미국 미주리주의 가난한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새벽에 일어나 돼지에게 밥을 주고 젖소 우유를 짜는 일을 했다고 하네요. 정말 우리나라 60대 분들의 어린 시절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카네기는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이었죠. 대학 졸업 후에는 세일즈맨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죠. 비판받으면 마음이 다치지만 인정받으면 마음이 열린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1912년 뉴욕 YMCA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설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강의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말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에 대해 가르쳤거든요.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능력이 존재하지만 사람을 사귀고 친구로 만드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능력이다. 그의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1936년에 출간된 책이 바로 인간관계론입니다. 원제목은 친구를 얻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법이죠. 이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9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읽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데일 카네기가 발견한 인간관계의 핵심 원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비판하지, 비난하지, 불평하지 마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판이나 불평은 아무 쓸모가 없다. 상대방은 곧바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자신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비판은 위험하다. 사람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런 말도 했어요. 바보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건 바보나 하는 짓이다. 좋은 인격과 자제력을 갖춘 사람은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한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특히 우리 60대는 인생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이죠. 하지만 카네기는 말합니다.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두 번째 원칙입니다. 솔직하게 진심으로 칭찬하라. 카네기는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 회사의 사장 찰스 슈와브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에게는 사람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나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끌어내는 데는 칭찬과 격려가 최고예요. 꾸질한 만큼 사람의 사기를 꺾는 건 없어요. 나는 누구도 비판하지 않아요. 일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나는 잘한 일을 칭찬하려고 노력해요. 절대로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아첨과 칭찬은 다르다는 거예요. 카네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칭찬은 진심을 담은 것이고 아첨은 진심이 없는 것이다. 칭찬은 마음에서 나오고 아첨은 입에서 나온다. 칭찬은 이타적이고 아첨은 이기적이다. 칭찬은 누구에게나 환영받지만 아첨은 결국 비난받는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카네기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루스벨트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태프트 대통령은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루스벨트는 어떻게 했을까요?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근무하던 직원들은 물론이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그의 진심 어린 관심이었던 거죠. 네 번째 원칙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의 이름은 그에게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소리다.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마트에서 만나는 직원분, 동네에서 마주치는 이웃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보세요. 정말 작은 일이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카네기는 이런 조언을 합니다.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상대방이 스스로에 대해 얘기하도록 이끌어라. 많은 유명 인사를 인터뷰했던 저널리스트 아이작 마커슨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할 말을 생각하느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유명 인사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경청하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여섯 번째 원칙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카네기의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 노력하세요. 내 생각만 고집하면 갈등이 커집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거든요. 하지만 카네기는 말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에도 귀를 기울여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이죠. 이제 데일 카네기의 원칙들을 바탕으로 우리 60대 분들에게 특별히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녀와 손주들과의 관계에서 말이에요.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판이나 불평은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진심 어린 칭찬과 인정으로 상대방을 대하세요. 60대가 되면 자녀들이 다 성인이 되어 있죠. 그런데
부모 마음에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어요. 이것저것 걱정도 되고 조언도 해주고 싶고 말이죠. 하지만 잔소리나 비판보다는 인정과 격려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기특하다. 내 판단을 믿는다.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훨씬 좋게 만들어요. 손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안 하면 안 된다보다는 할아버지는 내가 뭘 하든 항상 응원한다는 메시지가 더 힘이 됩니다. 다음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입니다. 카네기는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논쟁을 피하라. 옳다는 걸 내세우지 말라. 지적질은 상대를 분노하게 한다. 60대 부부라면 함께 산 지 몇십 년이 되었을 텐데요.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서로의 단점이 더 잘 보이기도 하고 무심해지기도 쉬워요. 하지만 카네기의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그 마음 이해해요.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이런 인정과 감사의 표현이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카네기는 이런 말도 했어요. 말하고자 하는 것보다 듣고자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오랜 부부일수록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끼어들기 쉬워요. 아, 또 그 얘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카네기의 이 말을 기억해 보세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제공해주는 사람은 승리한다. 60대가 되면 친구들과 만날 때 주로 무슨 얘기를 하나요? 건강 얘기, 자식 자랑, 옛날 얘기가 많죠. 그런데 여기서 카네기의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내가 말하고 싶은 얘기만 하지 말고 친구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에 대해 물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일은 어떻게 되었나요?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세요.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해야 한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해하고 서로를 돕는 것이다. 젊은 세대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60대가 되면 젊은 사람들과의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게 되죠. 스마트폰, 인터넷, 요즘 문화 등등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카네기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먼저 내가 그들의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요즘 젊은 것들은 왜 그래? 라고 비판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접근해 보세요. 카네기의 또 다른 명언입니다. 누구나 감정적으로 이해받길 원한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들도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병원에 갈 때, 동네를 산책할 때도 카네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요.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소를 지어라.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져라. 마트 직원분께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하고 병원에서 만나는 간호사분의 이름을 기억해서 불러보고 동네에서 만나는 이웃분들께 관심을 가져보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작은 관심이 하루를 밝게 만들어줍니다. 카네기는 이런 말도 했어요. 친절은 신뢰를 이끌어낸다. 친화력은 지도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제 걱정과 불안을 다루는 카네기의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가 되면 걱정거리가 많아지죠.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가족 문제 등등 말이에요. 카네기는 걱정에 대해서도 중요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또 다른 유명한 책이 자기관리론인데
여기에 걱정을 다루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모두 철문으로 닫아버리고 오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라. 더 구체적으로는 이런 표현도 했어요. 당신과 나는 바로 이 순간 두 영혼이 마주하는 자리에 있다. 하나는 영원히 이어온 방대한 과거이고 다른 하나는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 마디를 향해 달려오는 미래다. 우리는 찰나라도 두 영혼 속에 살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려고 애쓰다가 몸과 마음을 모두 망가뜨린다. 그러니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살아가는데 만족하자. 정말 깊은 말이지 않습니까? 60대에게 특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나간 일을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죠. 카네기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몬이 있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그것을 기회로 바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60대라는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혜와 경험이라는 새로운 자산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오늘부터 실천해 볼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비판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가족이나 친구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될 때 바로 지적하지 마세요. 한번 숨을 고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해하려는 마음이 먼저 생기면 비판 대신 따뜻한 조언을 할 수 있어요. 둘째, 진심 어린 칭찬과 인정을 표현하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변 사람에게 칭찬을 해보세요. 가족에게는 오늘 내가 한 일 정말 잘했다. 친구에게는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마트 직원에게는 항상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작은 인정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셋째,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세요. 내 얘기만 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안부를 물어보고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질문해 보세요. 요즘 뭐 하면서 지내세요? 그 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건강은 어떠세요? 진심 어린 관심이 관계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동네에서 만나는 이웃분, 마트 직원분, 병원 간호사분의 이름을 기억해 보세요. 다음에 만났을 때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하면 상대방은 정말 기뻐합니다. 다섯째, 말하기보다 듣기에 집중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먼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맞추면서 들어주세요.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상대방이 다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어제 일을 후회하거나 내일 일을 걱정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오늘 만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세요. 카네기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저는 누구도 험담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행동은 우리가 마음 깊이 욕망하는 것에서부터 튀어나옵니다. 정말 겸손하고 지혜로운 말이지 않습니까? 90년 전 한 농부의 아들이 발견한 이 지혜들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같은 시대에 더욱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르겠어요.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람들 사이의 진짜 소통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일수록 데일 카네기가 말한 따뜻한 관심, 진심 어린 칭찬, 깊은 경청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세요.
가족에게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 표현, 친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60대라는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혜와 경험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더욱 깊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데일 카네기의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올 거예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